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협적인 공세로 나왔었는데요. 이런 북한이 지난 16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지난 16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어요. 네,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죠.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문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통적인 대미대화 창구인 외무성 대신에 국방위가 나선 데다가 미국을 회담장으로 유인할 미끼에 해당하는 비핵화 이슈를 의제에서 사실상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은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는 등 위협적인 모드에서 갑자기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평화 모드로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북한은 3월 초부터 2달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한미에 대한 핵 공격 위협,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한반도 주변의 위기 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리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갑자기 평화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지난달이죠. 일본 총내각관방 참여에 방북을 허용했고요. 8일 뒤에는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는 한국의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고 열흘 뒤인 16일에는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중 삼각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불쑥 꺼내든 카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대로 주변국들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북한의 핵 문제를 총괄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중 양국의 전략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김 제1부상의 방중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인데요. 내일은 차관급인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 기간 정상들은 다자회의 외에도 양자회담을 통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미러 정상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란 핵 문제 해결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과연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북미 회담의 가능성, 물론 현재로서는 낮지만 어떤가요? 네,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화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결의 등 비핵화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전제 조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회담이 열리면 협상 카드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대화 제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에서 사실상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그래도 비핵화가 북한을 압박할 카드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에서 언급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